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지붕 모양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지붕처럼 보입니다. 눈이 와서 하얀 색깔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의 이러한 옥상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여기 옥상 구조물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요거 여기 있고요. 요쪽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이 계단인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깃발이 꽂혀 있는데 이 깃발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 깃발 꼽는 그 손으로 사람이 꽂아야 되지 드론으로 뭔가 자석이나 무거운 걸 매달아 갖고 이렇게 드론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형태의 깃발이 꽂혀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 깃발 이 아래에 뭔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구조물이 있고 거기에 비스듬히 꽂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드론으로 깃발을 떨어뜨리면 이 밑에 자석이나 주로 자석 같은 걸 달아서 철 구조물 위에 떨어뜨리는데요. 만약에 자석이 아니라 무슨 무거운 걸 뭐 달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깃발이 수직으로 깃대가 서 있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어딘가에 꽂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꽂은 게 맞아요. 영상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멀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숲 맞죠? 네. 이 숲 지역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장소에 러시아군이 깃발을 꽂은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죠. 네. 그래서 두두두두두두두 남북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만 부근에 있는 리만 부근에 있는 이쪽에 있는 숲 지역에 러시아군이 점령했다. 이러한 주장인데요.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에 뭐야 왜 빨간 거 안 칠해줘? 이 노란 거는 러시아군이 주장만 하지 영상이 안 나왔다는 건데 야 이거 빨간 거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와 이거 어쨌든 친척이니까 인정. 수미 지역에 바뀌는 게 없고요. 볼찬스크에 바뀌는 게 없고 쿠피안스크 부근에 바뀌는 게 없고 그다음에 이쪽 리만 바뀌는 게 없고 시베리스크 바뀌는 게 없고 콘스탄티노프카에 바뀌는 게 없고 여기 어디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 최근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한 거 나오고 되찾은 것입니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굴라이폴리에 여기 뭐야 이거 무슨 색깔이 이래? 하여튼 뭐 좀 이상하고요. 여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영상이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 러시아군이 여기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에 폭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인정이 되는데 야 러시아는 깃발까지 꽂았어. 깃발을 꽂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냐? 야 여기 봐요. 여기 폭탄 터져. 여기 우크라이나 군이 보입니까? 우크라이나 깃발 보입니까? 근데 이거는 인정이 돼. 인정을 해준다고. 근데 왜 이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야 여기는 깃발까지 꽂았잖아. 여기 깃발이 꽂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러시아군이 여기다가 폭탄 공격하는 영상뿐이야. 근데 왜 이거는 인정이고 저거는 인정을 못해? 야 진짜 뭐 우크라이나 친척이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어쩔 수 없겠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또 어떤 지역에 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고. 그리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주유소를 공격했답니다. 현지 단체들에 따르면 FPV 드론이 헤르손 중심 지구의 주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오데사 온도가 섭씨 4도, 집안에서 섭씨 4도니까요. 제가 한겨울에 한참 추울 때 제 방 온도랑 거의 비슷하네요. 살만해. 괜찮아.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한 군인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와, 이 사람 총을 갖고 있어. 군인인데 제대할 때 총 갖고 올 수 있나? 헐? 경찰에 따르면 2월 18일 파블로그라드 한 슈퍼마켓 근처에서 한 남성이 사설 경비원에게 자동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400km 떨어진 내륙 깊숙한 러시아의 어떤 공장을 공격했답니다. 거기에서는 이스칸데르 M과 토폴 M 시스템용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데인데, 야 대단한데?
플라밍고 성공했나? 그러면 독일이 그거 실패했다고 한 거는 다 구라였나?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이 플라밍고 미사일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해당 미사일의 최장거리 사거리 공격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러시아의 그 30mm 포탄 그 프로그래밍 가능해서 그 주변에서 드론 주변에서 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나왔습니다. 이거요. 여기 드론을 쏘면은 드론한테 정확히 맞히는 게 아니고 드론 근처에 가서 폭발한다고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편으로 드론을 떨어뜨린 건데 이게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신관을 프로그래밍하고 폭발 시간을 발사체에 직접 전송합니다. 이 탄약은 특히 드론과 엄폐된 보병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총기 개조가 필요 없는 이 방식은 독일 라인메탈이 개발한 것과 같은 유도 방식보다 비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들어보고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자, 총은 그대로고 총알만 개조를 한 거야. 그래서 총알이 그 안에 컴퓨터 칩이 들어있고 시계가 들어있어. 그래서 거기에 무선으로 전송을 하는 거지. 0.5초 안에 터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다가 0.5초 시간이 지나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드론이 있으면 파편을 맞는 거지. 그러면 그 0.5초 시간은 왜 어떻게 정해지냐? 레이저. 적 드론이 있어. 그 레이저로 거리를 재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km, 1km 너무 먼가? 하여튼 한 500m다. 거리가 500m다고 쳐요. 근데 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 계산하면 여기가 뭐 한 0.5초 내에 간다. 그러면은 요 총알이 총구를 떠날 때 무선 안테나로 야 0.5초에 터져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그러면 가갖고 0.5초 안에 터지면은 500m 옆에서 빵 터지게 되는 아마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양과 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우비르 기종들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널리 확산된다면 전장의 변화와 적의 사상자 증가에 대한 불만으로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건데요. 그 무선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또 성능이 좋은가 봐요. 모양은 뭐 별로 특별할 게 없는데 그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대요. 완성도가 높대요. 이 유선 드론은 전자파 방해를 안 받는 대신 이런 무거운 걸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이제 무게를 희생해 갖고 이런 걸 다는 거죠. 그럼 이걸 안 달고 다니면 폭탄을 더 무거운 걸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느려져요. 유선 드론은. 그래서 아마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메딘스키는 제네바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젤렌스키를 압박했다. 텔레그래프. 이로 인해 키예프는 모스크바가 협상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블라지미르 메딘스키가 항복에 가까운 요구를 내놓을 것을 우려했다. 키예프에서는 강경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모스크바에 전하려 했다. 전가하려 했다. 협상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키예프가 전쟁 종식의 주요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려는 시도였다고 우크라이나 고위관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나 때문에 이거 협상 결렬된 거 아님? 메딘스키 그 러시아가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임. 근데 왜 그렇게 강경하게 나왔는데? 네가 뭐 러시아 대통령 관저에다가 그 드론 80대나 보내갖고 죽이려고 했잖아. 그리고 협상 대표 또 암살하려고 총까지 쐈잖아. 하지만 아니 나는 키예프가 나는 젤렌스키 잘못이 아님. 이 협상 결렬은 메딘스키가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임. 이런 것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9년까지 이어질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퇴임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거예요. 트럼프 물러나면 이제 다시 우리 세상이다. 바이든 정부 같은 건 민주당 한 번 더 하면 된다. 지금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페스코프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회담에 대한 러시아 대변인 페스코프의 발언. 걔네들 그럴 줄 알았어. 걔네들이 뭐 진지하게 그 협상에 임하는 거라고 난 생각 안 해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시 중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연대당 야당입니다. 야당에서 왜 전쟁 중에 선거를 못해? 한국의 6.25 때는 이승만은 부산에서도 선거했는데 새끼야. 이런 이제 추진을 하고 있대요. 대통령이 된 코미디언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겁니다. CNN이 젤렌스키에 대해 한 말입니다.
영국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왕국 군대는 최소 수준이다. 스펙테이터. 영국은 근데 뭐 무방비 상태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데요. 군대도 없고. 영국 국방 조달 산업부 장관 폴라드와 독일 국방부 장관 피스토리우스는 결의와 결의를 다져 러시아와의 위협에 맞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영국하고 독일에다 핵폭탄 떨군다는 얘기를 했구나. 얘네들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이제 러시아하고 막 열렬히 싸우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안 되겠어. 핵폭탄 하나씩 떨궈줘야 되겠어. 그런 이유가 있네요.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가로 EU 가입을 가속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근데 제일 끝에 보면 이 헛소리라는데, 이 매체는 앞서 유럽 군사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이른 EU 가입이 EU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고. 뭐? 푸틴은 상관없다 그랬는데 직접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갖고 연설까지 했어요. 이 내용은 러시아어니까 여기 보세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항상 반대해왔지만 유럽연합 가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잖아요. 직접 푸틴이 와서 야 나토 가입 반대하는 거지. 유럽연합은 네 맘대로 해. 그랬는데 뭘 이거는 러시아 갖고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네. EU 회원국 가입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 이렇게 해줄 것처럼 사탕 발림하면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유혹만 하고. 우크라이나 아직도 이해 못하겠나? CNN 특파원 클라리사 워드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이 유럽 관리들에게 셀카 촬영용 배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걸 이제야 알았나? 지금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특히 유럽에 대해 쓰라린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게 들려준 비유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이런 겁니다. 강둑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숨을 헐떡이며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그때 당시는 강둑에 서서 잘했어요 챔피언 정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조선을 보내겠습니까? 만약 구조선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격려는 그만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허하고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이든 유럽 정치인이든 이런 지도자들은 키예프에 와서 셀카를 찍고 공습 사이렌을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모습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셀카의 배경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100% 있다. 국가방위군 사령관 피브넨코는 키예프에게 얘기돼 이렇게 말했다. 그럼 뭐 하면 되지. 조국을 지키겠다는데 제가 뭐 호국 영령의 뒤를 따라서 산화하시겠다는데 제가 그걸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들이 이미 러시아와 비밀리에 사업관계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트럼프 측근과 러시아 사이에 비공식적인 경제적 접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가족과 연줄이 있는 텍사스 투자자 젠트리 비치는 올가을 러시아 에너지 회사 노바텍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매체는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존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서방 경제 체제로 점진적으로 복귀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을 줄이고 있지만 중국의 구매량 증가로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구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언론의 일련의 추측과 미국 관리들의 발언 이후 비나이 쿠마르 인도 대사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델리가 러시아 에너지 자원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계속해서 석유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의 유전자 정보를 대규모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연하죠. 러시아인을 특화한 그 바이러스 코비드-19 같은 걸 또 만들 수 있잖아.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1,0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차단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자금 이체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 차관이 승인되려면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헝가리로 가는 가스관을 막았기 때문에 송유관을 그거 재개할 때까지는 나는 이거 찬성 못하고 그럼 만약에 알았어 가스 뚫어줄게 하고 뚫었어. 그런 다음에 헝가리가 찬성해서 이제 돈 받았어. 그런 다음에 또 막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보기엔 우크라이나는 그러고도 남을 놈들인데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이쪽 수장과 어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헝가리 쪽으로 가는 무슨 파이프라인이 있나 봐요. 송유관이. 근데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어딘가에서 막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야 이거 개통 도로 안 해주면은 나도 너네 그 돈 반대할 거임. 돈 가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해줄게. 그러고 석유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여기 찬성해줬어. 그럼 돈 싹 받고 나서 흥 하고 또 끊으면 어떡할 건데. 얘네는 그러고도 나눈다니까.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택시 운전사들이 우크라이나 징병사무소와 협력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주문한 택시 대신 군 징집 차량이 나타나거나 운전사들이 승객을 군 징집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마 그 택시 기사로 위장한 병무청 직원이 대신 택시 기사인 척하고 가서 그러는 걸걸. 프랑스군이 지금 훈련을 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전 같은 훈련이야? 여기 드론 한 방이면 얘네들 다 죽게 생겼는데? 야, 이렇게 왜 이렇게 붙어 다녀? 이게 실전이라고? 드론 한 방이면 니네 다 죽었마. 프랑스 웨인 부대는 로제르에서 매우 현실적인 전투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폰 장갑과 무인항 공기의 도움을 받아 여러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누군가가 이제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요. 뒤통수에다가 나치. 훌륭해. 훌륭한 우크라이나 애국자 젊은이야. 자, 최전방으로 가셔서 저 후국 영령들과 함께 산화하세요. 네, 외계인 어제 사실 나왔는데 이 외계인이 또 저 앱스타인 그거 약발 떨어졌나 봐요. 20일 만에 앱스타인 약발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외계인으로 가기로 했나 봐요. 이 외계인은 얼마나 가? 한 열흘 갈까? 앱스타인 정도 되니까 20일 같이 외계인 갖고는 한 열흘밖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들은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궁극의 무기를 사용했지만 앱스타인 파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외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오바마가 그 외계인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그걸 도널드 트럼프가 받았어. 야, 내가 있잖아. 외계인 얘기하니까 또 할 말 있는데 그래서 공개하겠대. 모든 기타 정보와 정보 파일을 공개하겠대. 그러니까 지금 앱스타인 파일 약발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외계인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죠?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는 불법이며 트럼프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세 설정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뭐지기 하여튼 불법이래요. 트럼프가 한 거. 그래서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라 미국 대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보도를 CNN이 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주도했던 이 트럼프 정부 사람들이 몰래 그거 위헌나면 있잖아. 재판에서 이거 패배할 게 분명하거든. 그러면은 그거 보상받을 권리 그거를 싸게 사는 거지.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보상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트럼프가 불법으로 관세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수출하던 외국 업체들이 이제 관세를 불법적으로 냈잖아요. 뭐 25%를 냈던 그거를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근데 그 소송을 통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러트닉 그 아들들이. 누가 러트닉하고 이 아들 하워드 러트닉의 아들들인 브랜들과 카일. 얘네들이 얘 아들인데 아빠가 그거 관계자인데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한국에 그 50억 퇴직금 받았다는 검사 아들 생각나네. 아들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환급 청구권을 미국 수입 업체들로부터 액면가의 20-30%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입 업체들이 그 관세를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판매 해외에 수출 업체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입 업체들이 그 관세를 물은 것 같아요. 그거를 액면가의 20-30% 센트가 아니라 퍼센트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짜리 그 관세를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그거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에서 3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걸리지만 재판을 거쳐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80만 원에서 70만 원 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 수입 업체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추산액은 최대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등 별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는 또 다른 법령을 이용해서 또 10%의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 되는 건가? 그럼 한국은 그때 뭐 25%에서 15%로 내린다고 하고 뭐 트럼프한테 왕관 갖다 바치고 그거 왜 한 거야? 그냥 질질 끌면 되는 거였는데 10% 자동으로. 1년치 월급으로 집을 산 할아버지 너희도 더 열심히 일하면 나처럼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한국에도 있는데 그 월급에 비해서 집값이 비싼가 싼가 그거 하는 지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1년치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점점 올라가 있고 이제 1년치 월급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는 워낙 설레발 허풍이 세갖고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할 것처럼 뭐 거의 90%할 것처럼 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러시아 측 채널에 그 분석이 나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옛날 후세인 죽였던 그 사막 폭풍 작전 규모와는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공격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을 완전히 점령하기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지만 몇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석유 산업의 핵심 시설 상당 부분이 걸프만과 이라크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 군사기지 또한 다수의 위치에 있어 공격 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에 유전하고 군사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타격은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란을 완전히 점령하려면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라크 옛날에 공격할 때보다 지금 약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모여있는 미군 전력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영상은 터커 칼슨이 누군가와 그 인터뷰를 하는 영상인데요. 마이크 허컵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전체를 차지할 성경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사람 대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중동 전체를 차지할 성경적 권리가 있다고요? 예, 이 사람인가 봅니다.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자,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이걸로 딱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조건적이에요. 십계명 자체도 조건적이에요. 이걸 지키면 축복을 주고 안 지키면 너하고 나하고는 계약 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을 계약의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과의 계약이거든요. 그 계약 조건을 지키는 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이미 2000년 전에 계약이 해지된 상태예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무조건 해줄 것처럼 아니에요. 신조차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뭘 베풀지 않아요. 조건을 지켜야 돼요. 거래 조건을. 네, 이거는 그 폴리라미딘이라는 뭔가 약이 나왔는데 아마 척추 손상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신경을 재생해 주나 봐요. 이거 척추가 부러졌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 하체 마비된 사람들을 그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폴리라미닌 천연 단백질인 라미닌을 중합하여 안정화한 형태의 모방 고분자로 신경 척수 손상 치료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용인가 봐. 이거 하면 마루타인가 봐.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은 게임의 일부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과거 중동 지역에서 블랙워터라고 미국의 용병 기업이죠.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모든 차량에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럴까요? 이건 왜 이러냐면 여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은 규칙이 있어요.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 그리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앞길을 막는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총으로 쏴야 되는 거예요. 쓰라고. 지금 클락션 안 누르고 총으로 쏘는 거야. 왜 그런 규칙이 생겼는지 뻔하죠. 자, 차량으로 앞길 막고 세운 다음에 무슨 급조 폭발물 같은 걸로 공격을 했으니까 야, 무조건 브레이크 잡지 마라. 이런 규칙이 생겼겠죠,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2007년 블랙워터 용병들이 바그다드 거리를 활보하며 무차별적으로 민간을 향해 총격을 가해 무고한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거는 러시아 측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이 텔레그램 온라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러시아 위크리스의 팀 스키걸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들의 텔레그램 서버가 이들 국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러시아에 텔레그램 서버가 있으면 러시아에는 감시 안 할 건가?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감시 받는 게 좋은가? 미국 감시 받는 게 좋은가? 한국 정부만 아니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감시하고 싶은 건 자기네 정부잖아. 미국이나 러시아가 나를 감시하고 싶을까? 내가 뭐라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니까 감시하고 싶을 수도 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황해 상공에서 충돌했다. 여러 대의 미군 F-16 전투기가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공해상을 비행하던 중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중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서로 레이더를 조준하고 미사일의 적외선 및 무선 유도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오, 전쟁 날 뻔했는데 한국에서도 똥찬 영상 나올 뻔했는데 아깝다. 한번 교전하지 뭐 레이더만 조준하고 쫄보처럼 서로 위협만 하고 말았다는 거야. 근데 이거 일단 유사시에 한국에서 그러면 미군이 출격해서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으면 한국도 자동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네. 아, 볼만하겠는데? 한국에서 강남 아파트 막 대량으로 부서지는 장면 나오면 볼만하겠는데? 그 애지중지 아끼는 한국인들이 그냥 금이야 오기야 아끼는 아파트 그냥 완전 폭탄 맞아고 박살나고 그러면 또 재건축하면 되지. 관계 없지 뭐. 재건축도 하면 돼. BBC 뉴스에 따르면 나사는 3월 초에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미션은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 뒷면을 10일 동안 탐사하고 지구로 귀환하여 미래의 달 착륙을 위한 미래의 달 착륙? 야, 아폴로 11호가 이미 했는데 뭘 미래의 달 착륙이야? 아폴로 11호가 한 달 착륙은 달 착륙 아니더냐? 새끼들. 네, 오늘도 후원해 주신 해머보이님 감사드립니다.